절세하려고 했던 것 뿐인데 탈세자 혐의. 그림을 사면 경비 처리가 될 수 있다. 재테크 목적으로도 미술 투자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 자, 아무래도 이제 병의원 원장님들께서 또는 의사분들께서 너무나 세금 부담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절세 방법 중에 미술품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안타깝게도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은 절세하려고 했던 것 뿐인데 탈세자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네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맞아요. 최근에 올해 하반기에 미술품 투자 때문에 큰 이슈가 돼서 요즘에도 간간히 이제 뉴스에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합리적으로 잘 활용하면 절세로 갈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좀 있었어요. 음. 그 대표적인 이제 운영 사례를 한번 네. 말씀드려 볼까요? 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한테 그림을 사면 경비 처리가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림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시겠지만 경비 처리가 되지 않아요. 그림은 경비가 아니라 자산이에요. 내가 네. 어떤 돈을 주고 사서 유형의 물질이 왔기 때문에 그건 자산이고, 더더군다나 자산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산 날로부터 이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상각 자산이 네. 있고, 산 날로부터 가치가 오른다고 생각하는 투자 자산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유형자산 같은 감가상각 자산은 우리가 이런 비품이나 차량 이런 것들처럼 내가 산 순간부터 준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림 같은 경우는 산 순간부터 어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서 이거는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비용 처리할 수 있어라고 하는 접근이 일단은 잘못된 접근이고, 내가 이것을 샀는데 그때는 자산이지만 사지 않고 그러면 렌트를 해라. 맞아요. 렌트. 네, 그런 형태로 이제 접근을 하시거든요. 네. 그럼 렌트를 하면은 내가 사실은 한 월 20만 원 정도의 렌트 미술품을 갖다 주고, 실제로는 계약서상으로는 100만 원에 상당하는 그림을 렌트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 80만 원 정도 되는 것들을 페이백해줬다, 원장님한테. 요렇게 해서 탈세로 넘어갔다라는 게 기사에서 많이 나온 케이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렌탈료로 100만 원 썼어요라고서 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 나간 건 20만 원이고, 그렇죠. 100은 나갔지만 80을 이렇게 도로 페이백했다. 받았으니 네. 나쁜 짓 했네요. 그런 케이스가 있고. 네. 근데 이제 원장님들이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미술품이라는 것은 갤러리나 이런 문화 사업에는 사실은 국가가 잘 이렇게 안 건드리나요? 안 건드리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였었는데, 네. 올해는 이제 주 타겟이 돼서 이제 나오기도 했고, 또 다른 형태의 투자는 또 이제 내 돈이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물렸어요. 원금 회수도 못해요라고 하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소비성으로 지출이 된 게 아니라, 렌탈이 아니라. 네, 렌탈이 아니라 이제 그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물론 이게 잘 활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 악용된 경우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제가 편견을 심어줄까 봐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네. 어떤 케이스냐면 이런 거죠. 이 그림에 대해서 당신에게 저작권을 주겠어요. 그러니 그림을 사고, 네. 그 예를 들면 그림 한 점을 한 1,000만 원에 2천만 원에 사는 거예요. 사고서 그 그림에 대한 저작권을 주면은 그림 샀던 걸 다시 갤러리에 내가 렌탈을 해주는 거죠, 거꾸로. 근데 그 저작권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네. 렌탈을 해온 갤러리가 갤러리에다 그림은 전시를 해놓고, 그 작가의 그림에 대한 이제 팔 수 있게 그림을 많이 전시를 해놓는 거죠. 네. 근데 저작권은 나한테 있다 보니까 2천만 원 받고 그림 사가고 여기에 게시를 하고, 저작권은 당신한테 있으니까 매월 8%에서 10% 정도의 저작권 사용료를 줄게요. 약간 임대료를 주겠다. 그런 거죠. 이런 거네요. 네,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그림 투자하고 달달이 내가 적금처럼 이자처럼 받으니, 네. 그렇게 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 갤러리들이 이렇게 투자를 받고 또 다른 분한테 투자 받고, 다른 쪽에 이제 투자라는 거죠. 부동산을 산다거나 다른 투자를 하고, 이 돈이 또 부족하니까 다른 고객들한테 또 투자를 받고. 약간 폰지 사기 같은 거죠. 느낌이. 네.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 터지고 나니까 이 원금을 지금 돌려주지 못해서 물린 케이스가 많은. 근데 그래도 미술품은 그대로 내 걸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미술품은 남아있지만, 네.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이제 뭘로 볼 거냐. 이 부분이 정말 미술품을 사랑하는 분이어서, 그래, 나는 어차피 그거 내가 투자할 생각이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괜찮은데,
그 월 주는 수익을 보고 했던 분들은 내가 원금 회수를 못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예술적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재테크적 느낌으로 네. 갔을 경우에는 그림 있으면 뭐해, 내가 보지도 않아. 맞아요. 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네. 돈이 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된 네, 맞아요. 케이스들이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맡겼던 임대해줬던 그림을 나중에는 몇 년 후에는 사실 갤러리 쪽에서 다시 되사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난 되사갈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했는데 되사가야 내 원금이 회수가 되는데 이제 갤러리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그림을 팔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림을 사는 건 절세랑은 관계가 없지 않나요? 그런 경우에는 재테크의 개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절세의 목적은 보통 우리가 렌탈할 때 많이 적용이 맞아요. 되는 거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원장님 이거 그림 요거 사시면 한 달에 200만 원씩 하시면 다 병비 인정 받습니다. 그 라운지에 다 걸어 놓으시고 대신 월 200인데 내가 드릴게요. 맞아.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접근해가지고 네, 문제시 됐었던.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페이백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그냥 월 100만 원의 렌탈료를 지급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법적으로도 세법상으로도 환경미화 목적으로 네. 우리 직원들도 다 볼 수 있고 오는 환자들도 볼 수 있고 그런 모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네. 내가 렌탈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 그림의 가치를 잘 활용하고 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네. 때는 비용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보통은 약간 누가 봐도 이거 좀 과하게 렌탈료가 책정돼 있네? 라고 의심을 사게 되면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이슈가 됐죠. 105명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미술품 렌탈 페이백 등 관련해가지고 이게 암암리에 아무래도 유혹이 많이들 하시고 유혹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워낙에 세율이 네. 높으신 분들이다 네, 보니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그냥 렌탈을 해가지고 비용 인정받고 이런 걸 떠나서 재테크 목적으로도 미술품 진짜 투자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미술품 전 그게 진짜 궁금했어요. 이게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며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 네네. 미술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어떻게 해서 지금 이제 렌탈을 통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정말 투자 가치가 있어서 내가 한번 미술품을 재테크로 써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아트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도 우리가 또 세금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네. 그러면 어떤 메리트가 있길래 그림에 투자를 하는 걸까 보시면은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재테크 생각하지 않고도 투자를 하시긴 하지만 그렇죠. 우연히 나는 재테크를 했을 뿐인데 이렇게 절세 효과가 있어 하고 놀라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이유가 이제 세금에서 저희가 미술품이나 이런 문화는 국가에서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미술품 양도는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근데 기타 소득 중에서도 그림을 팔았더니 양도가액이 1억 원 이하더라 하면은 필요경비 말 그대로 취득가액 불문하고 필요경비를 90%를 인정을 해줘요. 90%요? 네네. 그럼 나머지 10%에 대해서만 기타 소득세율 20%를 떼게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되는 거죠. 아니 1억 예를 들어 1억이 벌었다. 내가 1억 주고 사서 2억에 팔았다. 네네. 그럼 1억 벌었는데 9천만 원이 필요 경비로 인정이 돼 버리고 그쵸, 그쵸. 1,000만 원에 대해서 22%가 세금이면 220만 원? 네. 그러면 와. 지금과 같은 사례는 양도가액이 1억이기 때문에 우리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1억에 주고 사서 2억에 팔았다. 네. 그때는 양도가액이 2억이거든요. 네. 마진 1억이 아니라 양도가액이 1억일 때 90%를 필요경비를 해주고 그럼 내가 양도가액은 2억이 넘어갔다. 그럼 그때는 1억까지는 90%, 1억을 넘는 부분은 80%. 그것만 해도 엄청나죠. 그것만 해도 엄청난데요? 찐. 네. 그렇구나. 그러니 우리 뭐 부동산 같은 경우 세금 엄청나잖아요. 막 40%, 50% 막 이러잖아요. 네네. 양도 차익에. 야, 근데 미술품은 엄청 그렇죠. 양도 차익 자체를 확 줄여주는 거죠. 그러게요. 기타 소득세가 22%로 높으니까 그렇죠. 뭐 큰 의미 있을까 싶었는데 경비에서 다 그렇죠. 다 그래서 소멸돼 이제 버리니까. 원장님들이 이제 세금 내고 나서 남은 현금 가지고 이런 미술품에 투자해서 뭐 걸어놓기도 하시고 네. 그게 시간이 지났을 때 가치가 올라가면 세금적으로도 맞아요. 되게 이익이 되는 네네. 그런 게 있군요. 이런 건 너무 좋습니다. 네네. 네. 그러고 보니까 네. 상속세를 할 때에도 네. 이 고가의 미술품들 잘 확인하셔야 돼요. 원장님 집에 걸어놨는데, 원장님이 미술품을 사서 걸어놨는데 이거를 이제
상속재산인지 모르고 네. 누락했다가 미술품을 어느 날 팔았어요. 네. 상속인들도 사후관리가 들어가는데 네. 상속인이 어느 날 미술품을 팔아서 거액의 현금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좀 데이터에 걸리는 거죠. 음. 상속세 신고할 때 없었던 상속재산가액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미술품도 상속재산가액이 될 수 있고 세무사님한테 상속세를 의뢰를 했는데 집안 살림을 잘 모르다 보니 그림이 있는 줄 몰랐다 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그리고 오랫동안 집에 걸려있던 그림이 그냥 나 어릴 때부터 있던 그냥 그림인 맞아, 거 맞아. 그렇게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 맞아요. 야 그럼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상속재산 따질 때 집에 그림이 있나 없나를 맞아요. 한 번쯤은 네. 볼 필요가 근데 있겠네요. 그림에서 걸리지 않는다. 그럼 또 언제 걸릴 수 있냐면 원장님의 금융재산을 길게는 10년, 네. 작게는 5년까지 그 계좌를 다 저희가 소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림을 취득하면서 고액의 현금이 나갔다. 아, 그러면 이제 그때는 자금 추정하는 과정에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 이 미술품을 다른 루트로 받았다. 음. 이 계좌에서는 추적되지 않고 정말 실물만 존재했다. 그럴 경우가 좀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야, 그래서 이것도 상속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야. 그리고 재테크 수단으로도 많이 활용하시고 있다. 그렇네요. 보시면 되세요. 미술품에 관련돼서 재밌는 얘기들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거는 또 미술품 특집 한번 다루시는 걸로. 좋습니다. 자, 그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많은 원장님들께서 지금도 세금 때문에 고민하시면서 미술품 투자 렌탈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실 것 같은데 전문 세무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절세 목적으로 한다면 사실 병원에서는 인테리어의 하나로 그림을 많이 활용을 하긴 하거든요. 네. 저만 해도 갔는데 삭막한 그런 환경보다는 그림이 있으면 일단 둘러보게 되고 마음도 좀 편안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환자와 직원들의 그런 눈의 힐링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렌탈을 하면서 합리적인 선에서 렌탈을 하면서 절세 효과까지 봤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렇지 않은데 편법을 통해서 페이백을 받거나 이런 루트는 저희한테보다도 사실 원장님한테 더 잘 들어가는 팁들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원장님들이 적정히 알아서 딱 커트를 하고 절세 목적의 선에서만 절세 플러스 내가 그림을 사랑한다. 절세는 못했어도 내가 투자 목적으로 그리고 그림이 가치가 오르지 않았어도 그림이 나한테 남았으니 그걸로 족하다. 이런 마인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술을 사랑하시면 그렇죠. 하시고 돈만 생각하시는 거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저희는 서정화 세무사님 모시고 병희은 원장님들께 세법 관련, 세무 관련된 양질의 지식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